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좀 특별한데요. 바로 레딧의 AI와 로봇 관련 커뮤니티,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여기서 오늘 2025년 9월 19일자로 가장 인기 있었던 게시물과 댓글들을 싹 모은 데이터셋입니다. 제목, 본문 내용, 링크, 그리고 사용자들 댓글까지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네요. 저희 목표는 이 데이터를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지금 AI 분야에서 진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기술 최전선부터 우리 일상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생생하게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레딧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게시물 제목이 이거였어요. 모델 전쟁은 끝났다. 생태계 전쟁이 시작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단순히 모델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아주 핵심적인 변화를 짚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LLM 자체가 점점 웹브라우저처럼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상품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경쟁은 이제 모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모델을 둘러싼 생태계를 누가 더 잘 만드느냐로 옮겨갔다는 주장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서비스랑 얼마나 잘 통합되는지,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또 추론해내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실제 비즈니스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아, 스마트폰 초기에 앱스토어 경쟁했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맞아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댓글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어요. 구글이 기존 서비스들이랑 잘 엮을 수 있으니까 유리할 거다, 이런 예측도 있었고요. 또 JMK5151이라는 사용자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범용 모델보다는 자기들 데이터에 딱 맞는 좀 작고 특화된 모델을 더 원하게 될 거라고 봤어요. 일리 있네요.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당연히 있었죠. 제로코닉 사용자는 아니 기업 내부 데이터 쓰는 예측 모델링은 이미 10년 전에도 있었다. 지금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독일 기업들이 자체 모델 만들고 싶어 한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그롬바디 댓글. 이게 진짜 혁신이냐? 아니면 그냥 유행 따라 AI 이름만 붙이는 거냐? 이런 논쟁도 있었고요. 제로코닉 댓글 반박. 결국 중요한 건 기술 이름표가 아니라 이걸로 진짜 뭘 할 수 있느냐,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생태계 경쟁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구글의 부활에 대한 글이 떠오르네요. 예전에 바드 때는 좀 주춤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요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셋 보면 구글이 생태계 전쟁에서 진짜 앞서 나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어요. 레딧 게시물 내용을 보면 구글이 이제 텍스트 이해 능력, 100만 토큰 컨텍스트청 코딩 모델 얘기가 있었죠. 비디오 생성, BO3, 이미지 생성, 나노바나나, 심지어 스마트폰에서 바로 돌아가는 로컬 음성 텍스트 변환 모델까지 정말 다방면에서 최신 기술들을 막 쏟아내면서 선도주자로 다시 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알파벳 시총 3조 달러 넘었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겠죠. 물론 댓글에서는 구글이 원래 AI 강자였다, 이런 점을 다시 강조하는 의견도 많았어요. AI의 핵심 기술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처음 만든 것도 구글이고 또 자회사 딥마인드가 알파폴드 같은 정말 과학계를 뒤흔든 그런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니까요. 연구 개발 능력은 원래부터 최고 수준이었다는 거죠. 하긴 트랜스포머가 없었다면 지금의 AI는 상상하기 어려우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론이 하나 나와요. 지스라는 사용자가 지적했는데 이게 참 역설적인 게 이렇게 강력한 AI 모델들이 오히려 구글의 핵심 수입원인 검색 광고 비즈니스에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용자들이 검색해서 링크 누르는 대신에 그냥 AI 답변만 보고 끝나버리면 광고 클릭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네요. 자기 기술이 자기 밥줄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뛰어난 기술력만으로는 안 되고 이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사업 모델을 얼마나 잘 바꾸고 지켜내느냐, 이 실행력이 정말 중요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것도 생태계 전쟁의 또 다른 모습이고요. 대형 모델의 힘도 대단하지만 동시에 이 레딧 데이터에서는 모델 크기에 대한 다른 논의도 있었어요. 작은 도메인 특화 언어 모델, SLM이 틈새 프로젝트에는 더 낫나? 이런 질문이요. 모든 걸 다 잘하는 큰 모델 말고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는 작고 효율적인 모델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고르게 될까요? 비용 말고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아주 한줄평인 질문이에요. 댓글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나오더라고요. 와일드크래프트 사용자는 예를 들어 감성 분석이라든가 특정 도구를 불러오는 것처럼 목표가 아주 뚜렷한 작업에는 이미 소형 모델이 충분히 쓸만하다고 했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부 시스템이랑 연결하거나 아주 세밀하게 맞춤 설정을 해야 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외부 거대 모델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직접 소형 모델을 만들어서 통제하겠다, 이런 요구가 강하다는 의견, 스피코리 323 사용자도 상당히 설득력 있었습니다. 하긴 우리 회사 데이터를 외부 AI에 다 넘기기는 좀 그렇죠. 맞아요. 특히 안전이 정말 중요한 분야, 예를 들어 웨이모 자율주행차를 언급한 레딧 453 사용자처럼요. 이런 경우에는 이것저것 다 잘하는 범용성보다는 특정 기능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 그리고 신뢰성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어떤 모델이 무조건 최고다, 이게 아니라 풀려는 문제가 뭐냐, 예산은 얼마냐, 데이터 보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성능은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모델 크기나 생태계 경쟁도 중요하지만 AI의 순수한 능력 자체에 대한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코딩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 ICPC 월드 파이널 수준 문제에서 딥마인드의 제미나이 2.5와 오픈 AI의 GPT-5가 인간 최고수들이랑 거의 맞먹거나 뛰어넘는 성과를 냈다는 게시물이 있었거든요. GPT-5는 12문제를 다 풀고 제미나이는 인간이 못 푼 문제까지 해결했다니. 잠깐만요. 이게 진짜 가능한 수준이에요? 믿기지가 않는데요. 네, 저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AI의 추론 능력이랑 문제 해결 능력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복잡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그걸 코드로 구현하는 능력에서 인간 최고 수준 프로그래머와의 격차가 정말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와. 물론 이 모델들이 정식 참가자는 아니었고 순위 매기는 방식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도 있고 프리드오버 사용자 댓글, 해석할 때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AI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능력이 있다는 거니까요. 이건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에서 AI 역할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져요. 뉴럴로바의 사용자 댓글처럼 테스트 코드를 짠다거나 코드 리뷰를 도와준다거나 엄청나게 많은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약한다거나 기술 문서를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좀 반복적이거나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들은 AI가 아주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시스템 구조를 설계한다거나 여러 기술적인 선택지 사이에서 복잡한 장단점을 따져서 결정한다거나 예측 불가능한 운영 환경에서 갑자기 터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아주 높은 수준의 창의성이나 판단력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인간 엔지니어의 역할이 핵심적이고 AI의 현재 한계도 분명하다는 점을 이 사례가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코딩은 그렇게 잘하는데 사용자들은 또 다른 불만을 얘기하는군요. 이 레딧 데이터에서 또 흥미로웠던 게 왜 기억력이 있다는 AI들이 정작 중요한 건 잊어버릴까? 이거였어요. 사용자가 다크모드 설정 같은 사소한 건 기억하면서 글쓰기 스타일이나 관심 주제처럼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중요 정보는 자꾸 놓친다는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완전 공감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겪는 답답함일 거예요. 댓글들을 분석해보니 몇 가지 원인을 좀 추정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업스테어스 홀리데이 3012 사용자는 지금 AI의 기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억이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맥락이나 중요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체크리스트 방식에 가깝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냥 항목만 체크하는 식이다. 그렇죠. 그리고 플림시선 6476 사용자는 더 깊이 있는 기억, 그러니까 과거 대화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건 컴퓨팅 자원도 엄청나게 들고 또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편향성 문제 때문에 기술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렵거나 위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롱점핑 피쉬 0403 사용자도 비슷한 맥락에서 기술적 제약이랑 프라이버시 문제를 같이 언급했고요. 기술적인 한계랑 프라이버시 문제가 얽혀 있군요. 네. 그리고 롱점핑 로브 8718 사용자는 사용자가 피드백을 줘서 AI를 가르칠 수는 있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할 만한 좋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짚었더라고요. 결국 AI의 기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평소에 쓰는 기억과는 그 작동 방식, 능력, 한계 같은 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와, 근데 진짜 자신 있게 틀린 말을 하는 AI라니. 그 경험담 클래식 커셔너리 테일 리 AI도 정말 생생했어요. 한 사용자가 제미나이한테 영화 지상 최대의 작전의 특정 장면에 대해 물었는데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고 사용자가 유튜브 보고 와서 그거 틀렸다고 지적하니까 출처 확인이나 정보 부족 인정 대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이 말만 반복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환각 현상,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정말 골치 아픈데요? 그게 바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죠. 환각 현상. 이 레딧 데이터 댓글들을 보면 그 원인에 대한 흥미로운 추측들이 좀 있어요. Several Ad 6447 사용자는 모델 학습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많은 모델들이 쓰는 강화학습 RLF 있잖아요. 모델이 좋은 답변을 하도록 보상을 주는 방식인데 이게 때로는 잘 모르더라도 일단 그럴듯하게 추측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모른다고 답하는 것보다 틀리더라도 뭐라도 말하는 게 보상받을 확률이 높을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디에이트송 4279 사용자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AI가 실제로 세상 지식을 갖고 추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에서 학습한 단어나 문장 패턴을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다음 단어를 예측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잘 만들어내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군요. 진짜 아는 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원더풀 블러드 4676 사용자 주장처럼 AI가 주는 정보, 특히 사실관계가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믿을 만한 출처를 통해서 교차 확인, 즉 팩트 체크하는 습관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게 또 인간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이미지 게시물이랑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게시물 댓글 스프라 991
오타쿠 코드 사용자를 보면 인간 역시 복잡한 문제를 풀 때 그냥 머릿속 지식만 쓰는 게 아니라 펜이나 종이 같은 외부 도구를 쓰고 패턴 인식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 즉 잡업 기억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우리도 계산할 때 계산기 쓰거나 메모하잖아요. 맞아요. AI가 계산하려고 내부적으로 코드를 돌리는 거나 인간이 외부 도구를 쓰는 거나 그 유사점과 차이점은 뭘까? 어쩌면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기술적인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 이 레딧 데이터는 AI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들도 담고 있었어요. 약간 도발적인 제목이었는데 AI 때문에 대학은 망했다, 이런 게시물도 있었죠. AI가 일자리 뺏고 교육도 자동화하고 과제마저 무의미하게 만드니까 고등교육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 이런 주장인데 좀 과격하게 들리긴 하네요. 실제 커뮤니티 반응은 어땠어요? 제목이 워낙 강렬해서 그런지 댓글 반응도 정말 뜨겁고 복잡했어요. 그냥 망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보다는 훨씬 다양한 시각들이 나왔죠. 리플립 사용자처럼 AI가 오히려 기존 교육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고 AI를 비판적으로 잘 활용하는 능력이나 깊이 있는 사고력을 키우는 게 대학 교육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긍정적인 주장도 있었고요.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거네요. 네. 그리고 CF왕 1337 사용자는 AI가 모든 인간 노동을 다 대체할 거라는 예측은 아직 좀 과장된 면이 있고, 특히 로봇공학 발전 속도를 보면 의료처럼 직접 손으로 하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직업은 당분간 괜찮을 거다. 이런 현실적인 반론도 폈어요. 더 나아가서 대학 역할이 단순히 직업 후련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많았어요. 순수한 지적 탐구, 비판적 사고 기르기, 전인적인 성장, 사회적인 네트워크 만들기, 또 사회적 명망을 얻는 것 등등 대학이 주는 가치는 훨씬 여러 겹이라는 거죠. 노믹42, 밀로스 X, 오리글 X, 치아보이 사용자 등. 하긴 대학 가서 배우는 게 전공 지식만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미 많은 대학들이 재정난이나 등록률 감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에들럼피 X4879 사용자, 노이스타블리시먼트 8451 사용자 등도 있었고, 산업계 요구에 맞춰서 학위 기준을 너무 낮추고 있다는 비판, 티멜러 마이너스 울트라이버레시 조 사용자 등도 꽤 날카로웠습니다. 레오 프레젠스 1930 사용자 댓글처럼 특정 정치적 관점이 좀 강하게 드러난 의견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해당 사용자의 개인적인 시각이라는 점을 밝히고 중립적으로 전달해드립니다. 교육 문제뿐 아니라 AI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불안감도 이 레딧 데이터 전반에 걸쳐서 나타났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AI 위험은 뭔가요? 이런 질문에는 안전하지 않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나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적응 못하는 문제 등이 언급됐는데, 덱툴에서는 정말 다양한 우려들이 쏟아졌더라고요. 어떤 점들이 주로 나왔나요? 네, 그야말로 AI 위험에 대한 백과사전을 보는 것 같았어요. 플라스틱키 1869 사용자의 댓글 하나만 봐도 정말 많은데요. AI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깜깜이라 통제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블랙박스 문제, AI를 이용해서 대규모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할 가능성,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딥페이크 문제, 또 AI 모델 돌리는 데 드는 막대한 에너지 소모와 환경 영향, 인간이 AI에 너무 의존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바보 만들기 현상, AI에 비정상적으로 애착을 갖거나 심지어 숭배하는 현상, 그리고 AI가 인간의 도덕적 기준까지 제시하게 되는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쭉 나열했어요. 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많네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원더풀 블러드 4676 사용자는 아직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사회 전체가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 AI가 학습 데이터에 담긴 기존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을 오히려 더 증폭시킬 위험, 그리고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걸 우려했고요. 노츠바이 조우 사용자는 특히 허위 정보랑 가짜 뉴스가 넘쳐나서 사회적인 신뢰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걸 가장 큰 위험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험들, 특히 대중 조작이나 통제와 관련된 우려는 다른 게시물이랑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반트럼프 시위대가 순진한 미영 AI 협약을 겨냥했다, 이런 게시물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게시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영국 방문했을 때 환경운동가들이 미국이랑 영국이 맺은 AI 기술 협력 협약에 반대 시위를 벌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댓글에서 로버트 D3277 사용자가 이 협약이 결국 영국 정부가 AI를 이용해서 시민들을 감시하는 걸 강화하는 핑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했어요.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치적인 사안이니까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우려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만 중립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AI가 잘못될 수 있는 32가지 방법을 인간 정신질환 유형에 비유해서 분석한 연구 결과라던가, AI 개발사인 엔트로픽이 모델의 정신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천안문 사건 같은 특정 민감 주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도록 일종의 종료 버튼을 만들었다는 소식 같은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도 다 AI의 예측 불가능성, 통제 문제, 윤리 문제와 관련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기업들이 AI 관련 규제를 제대로 따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테돌릿이나 해커티앱스 같은 사용자는 기업 내부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없고 외부에서 검증할 시스템도 없는데 기업들이 알아서 잘하겠다는 자율규제 약속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해요. 하긴 투명성이 없으면 믿기 어렵죠. 그렇죠. 이런 불신 때문에 오픈소스 AI 규제자를 만들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어요. 규제 시스템 자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누구나 검증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투명하고 맞춤 설정도 가능하니 좋아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합의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더 교묘하게 규제를 피하거나 조작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반론, 딜러 뉴일 56, 니아니 사용자 댓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셋에서 흥미로웠던 개념이 AI 승수였어요. AI를 둘러싼 단기적인 거품 논쟁에서 좀 벗어나서 과거의 전기나 인터넷처럼 사회 전체 생산성을 확 높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범용 기술로 봐야 한다. 이런 시각이죠. 근데 이것도 모두에게 다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됩니다. 벤 L544이 사용자는 이 AI 승수 효과라는 게 결국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이랑 플랫폼 가진 사람들한테만 집중되고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종속돼서 그냥 부스러기만 얻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 구조. 이걸 기술 봉건주의라고 부르면서 이게 더 심해질 뿐이라고 경고했어요. 기술 봉건주의, 무서운 말이네요. 그렇죠. 즉 AI가 가져올 엄청난 부와 기회가 과연 공정하게 나눠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 셈입니다. 자, 오늘 레딧 AI 커뮤니티라는 아주 생생한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AI 산업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AI의 정말 놀라운 능력과 또 명백한 한계들, 그리고 이게 우리 교육, 사회안전, 윤리, 규제에 던지는 복잡한 질문들까지 정말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오늘 레딧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AI 기술은 이제 단순히 모델 성능 경쟁을 넘어서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또 특정 목적에 맞게 최적화된 소형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코딩 올림픽 사례처럼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는가 하면 또 어이없는 환각 현상이나 중요한 맥락을 기억 못하는 문제처럼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과제도 분명히 드러났고요. 그렇죠. 빛과 그림자가 확실하네요. 네, 이런 기술의 양면성이 결국 우리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낳고 또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논의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이해하고 또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레딧 사용자들의 경험과 고민처럼 AI는 분명 우리 곁에 점점 더 깊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과연 AI가 정보를 기억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우리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이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차이를 생각하면서 AI와 현명하게 상호작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AI가 주는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그 뒤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한계나 잠재적인 위험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모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